자, 필수 개념 4번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역시 어려운 건 없고 가벼운 마음으로 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론이 있고 보존론이 있는데요. 자, 개발은 환경 개발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해야 된다. 행복과 이익을 증진한다고 하니까 무슨 느낌이 납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는 공리주의적 관점과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론에서는 자연은 그냥 개발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도구적 가치, 도구적 성격을 지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자연 개발하는 건 그냥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개발론이고, 자, 보전론은 말 그대로 환경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의 이득을 추구하면 결국에 자연 파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 행복을 이루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보존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단순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자연은 일종의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보존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거 없죠? 그냥 환경 개발하자는 입장이고, 아니야, 환경은 보존해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등장한 개념은 뭐냐면은 유엔에서 이제 많이 우리가 언급되는 개념인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수능에서는 어렵게 나오진 않고, 내신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서술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명칭 정도는 잘 알아두세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자, 의미를 좀 살펴보면, 자,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미래 세대를 고려하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미래 세대를 고려하고 이 환경을 지속 가능한 게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개발해야 된다. 그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습니다. 실천 방안 보시면은 그냥 뻔한 얘기예요. 그냥 쓱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 실천해야 된다. 걷고 자전거 타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전기 아껴 쓰기.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겠죠. 상식선에서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뭔가 소비를 할 때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어떤 전기 효율이 좋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어떤 이 환경에 도움을 주는 소비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윤리적 소비라고도 하고, 녹색 소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친환경 제품 쓰고, 아프리카나 이제 남미나 이런데 이제 원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공정무역 상품을 쓰고, 또 사회공헌기업,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쓰고 이런 것들, 이제 소비를 할 때 윤리적인 고려를 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적 차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해야 되고, 건전한 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제 기업들이 이런 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에서는 환경을 고려한 여러 가지 기술 평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태양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이제 화석 에너지처럼 고갈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열이나 수력 발전 이런 것처럼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풍력, 태양열, 지열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녹색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환경 보전 자체를 동력으로 삼아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녹색 성장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원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친환경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개발하고, 그럼 또 이제 그런 산업이 육성이 되면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 자체를 환경 보존하는 것들을 일종의 산업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또 어떤 사회 발전,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그런 개념을 녹색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제적 차원에서는 이제 어떤 방안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국제협력 체제를 구비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협정을 맺어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참고로 여러분 이게 산성비와 관련된 죄송합니다. 산성비가 아니라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오존층 관련된 그런 의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 이제 염화 플루오리나탄소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몬트리올 의정서 덕분에 실제로 이제 프레온가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추방돼가지고 사실 오존층은 많이 지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젤 협약인데 바젤 협약은 폐기물 이동이에요. 폐기물 이동. 그래서 폐기물을 함부로 국제적으로 이동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돈 주고 넘겨버린다던가 이런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생물 다양성 협약은 말 그대로 생물의 다양한 그 종들의 종들의 어떤 서식지를 보존해서 생물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름만 봐도 딱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슈마허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아저씨의 가장 유명한 책은 이 책이 있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목만 봐도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의 경제라는 것이 늘 성장하고 큰 걸 추구하고 대량 생산 뭐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소비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지나치게 소비가 많아지고 자꾸 성장만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관들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슈마허라는 아저씨입니다. 책 이름이 뭐라고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나름 경제 성장도 하고 환경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십니다. 이 아저씨가 경제학자라서. 그리고 또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박함과 이제 비폭력을 강조하는 뭐 그런 이제 성향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슈마가 내린 결론은 합리적인 것은 좀 적은 수단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막 너무 소비만 이렇게 늘리면 인간의 행복이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한의 복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린 자꾸 이제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방식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슈마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고했던 그런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많이 소비할수록 행복하다는 이런 양적인 접근이 비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태계는 물론이고 이런 석탄, 원유, 자원 보존도 해야 되고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행위라고 봤던 것이 슈마하의 책입니다. 나중에 뭐 대학 가셔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